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유나입니다. 오늘 지금 조이핏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 3주차에 접어드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해독과 다이어트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가볍게 들으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 끝나지만 끝난 게 아닌 이 조이 핏을 통해서 우리가 끝나고 나서 후속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레시피의 제품들 요리를 또 추천해 드리면 좋을까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내용량이 좀 있어서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권윤아리라님 네, 마이크가 네, 꺼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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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소개 잠깐 짧게 드리자면, 저는, 한 5년 전부터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에서 식생활 비만 관리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또 다이어트 코치 과정을 수료를 했고요. 푸드 컨설턴트, 교육을 또 이수를 했습니다. 현 비즈니스 25년 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해독에 대한 이해인데요. 해독이란 말 조심스럽지만 사실 우리가 현대인들 반드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영역인데 이 내용은 신체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자가 방어 기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가 치유 기능이라는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수리 및 재생 기능인데요. 우리가 손상된 세포나 조직을 다시 회복시키는 리페어 시스템이고요. 우리가 오토파지가 또 1번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면역 기능, 이뮨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해독 기능인데요. 우리 몸의 안쪽, 우리 몸 안에서 발생되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들을 우리가 가만 놔두면 우리 몸의 호르몬 작용이나 효소들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분해해서 밖으로 버리는 작업을 해야만 됩니다. 그게 바로 해독 시스템, 디톡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스템. 이게 전부 다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원래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짚어드릴 게 뭐냐면 해독 시스템과 해독 프로그램을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독 시스템은 우리 몸에 원래 갖고 있는 거고요. 해독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이 외부의 환경 오염이라든가 많은 어떤 식생활의 문제 때문에 좀 더 의도적으로 해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의도적으로 해독을 강화시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독소를 제거하고 또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며 입에서 항문까지를 소화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소화기관의 보수와 개선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능의학이나 한의학에서 자가치유 기능을 자연치유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해독에는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6단계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독의 6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빨간 글자로 1번 제도, 6번이 스트레스 전환, 이렇게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놨는데요. 첫 번째, 우리 몸이 나빠지고 또 살이 찐 거에는 우리가 입으로 들어오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중독의 사슬을 끊는 첫 번째 제독인데 이 중독은 뭐냐? 뭐 설탕 중독, 그리고 우리가 탄수화물 중독, 알코올, 뭐 니코틴, 많은 중독들이 있죠. 이런 중독을 의도적으로 해독하는 기간에 중독의 사슬을 끊는 제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 해독의 2단계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혈액이 깨끗해야 되죠. 영양 공급을 하는 혈액이 깨끗하게 순환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독소나 노폐물을 밖으로 빼내는 림파액의 순환도 촉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을 하고 났을 때 얼굴이 굉장히 맑아지는 이유도 또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세 번째, 그 외에 독소와 기타 노폐물을 제거하고 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독소는 간, 신장, 피부의 순서로 나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21일 조이핏에서도 3일의 비우기 단계가 있죠. 입에서 항문까지를 소화 기계라고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음식들이 쉬지 않고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음식을 스탑시키면서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우리가 소화기관에 있는 게 상피세포, 점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점막이 하루에서 3일이면 가장 빨리 세포가 회복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루에서 3일의 기간을 주고요. 다섯 번째, 해독의 가장 중요한 기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간인데요. 간의 기능을 자극시키고 또 액티브하게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비우기 단계에서 사실 뭐 저희 쪽에도 있었지만 막 무리하게 운동을 한다거나 일을 과하게 한다거나 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과 다이어트 할 때 처음에 비우기 단계, 금식이 단계에서는 최대한 릴렉스 할 수 있는, 널브러질 수 있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먹고 자고 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비우기 단계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독소분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간에 대해서 우리가 해독을 하는, 이거는 조금 인지해 놓으면 좋은데요. 해독을 하는 3단계가 있어요. 왜 해독할 때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는가? 이게 납득이 돼야 돼요. 무조건 뭐 메가도스로 많이 넣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납득. 그래서 처음에 1단계 해독은요, 독소를 일단 풀어야 돼요. 활성화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2단계로 토스를 합니다. 토스를 하는데 지용성을 수용화시켜서 소변으로 배출을 하죠. 근데 2단계에 영양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으면 독소를 활성화시켰는데 독소를 2단계로 토스를 했는데 내가 많은 영양소가 잡아서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 영양소가 없으면 이 독이 나를 중독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때 충분한 영양소가 더더욱 많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3단계 해독은요. 아주 독한 독이에요. 수용화 안 되는 지용성 독을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변비랑 설사 중에 뭐가 더 나쁜가라고 질문을 저는 한 번씩 던지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진다라면 다양한 답들이 나오겠지만 변비가 더 나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해야 된다. 그리고 21일 챌린지에 지금 이 3단계 여러분들 회복기 단계에 놓여 있죠. 제가 탑세프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교육이 되어 있고 스터디가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기서 탑세프 부원료에 굉장히 많은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이요, 저희 제품에 그 파워 칵테일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파이토케미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인체 방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파이토케미컬입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탑세이프의 부원료들을 보면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항산화가 굉장히 많죠. 항염도 굉장히 많아요. 대사작용도 있고 혈당 관리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탑세이프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알 수 있을 건데 제가 뒷부분에 다이어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독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셨다. 그럼 두 번째로 해독과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다이어트, 비만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올바른 비만 관리의 비만이 뭔가? 네, obesity라는 영어인데요. over to eat. 많이 먹어서 비만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비만이 섭취 칼로리랑 소비 칼로리에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거죠. 섭취가 더 많이 되기 때문에 과잉 축적된 에너지가 지방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요인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유전적 요인이 25%입니다. 아마 아까 김은숙 리더님이 유전적인 요인도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너무 음식을 잘 하시거든요. 그것도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소가 75%입니다. 사실 고대 때 비만의 비밀이 조금 숨어져 있는데요. 혹한기 유전자라는 게 있습니다. SLC16A11이라는 유전자인데요.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빙하기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만든 목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2형 당뇨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1형은 유전적이고 어린아이들한테 생기는 거고 2형은 주로 성인한테 나타나고 비만이나 식생활의 문제, 그 대사 질환자들한테 주로 많이 일어나는 2형 당뇨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만은요.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비만이 전염병이다라는 단어. 네.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염병인 이유는 이 식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환경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비만은요, 몸의 항상성이 깨져서 생기는 현상이다. 자, 여기서 항상성이라는 게 뭐냐? 생물체의 자동 정상화 장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뭐 호르몬, 얘네들이 서로 상호 협조 관계가 있고 서로 갖고 있는 상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인슐린도 살이 찌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인슐린도 영향을 미치지만 여러분들 요즘 현대인이 잠을 잘 못 자서 문제도 생기거든요. 이게 멜라토닌이 잘 안 나오게 되면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도 잘 안 나와요. 얘네들은 같이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배 부르다, 렙틴, 배 고프다, 그렐린이잖아요. 우리가 배 고파야 될 때 고파야 되고, 배 불러야 될 때 불러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고프고, 또 배 불러야 되는데, 부르다는 호르몬이 늦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호르몬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를 태워내야 되는 갑상선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코티솔, 성장 호르몬, 이 모든 호르몬이, 항상성이 문제가 생겨서 비만이 생길 수 있다. 네, 이거 딱 떠오르면 우리 탑세이프가 또 떠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우리 몸이 일시적으로 살이 찌거나 빠지면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를 세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세트 포인트가 이 기준으로 체중이 되돌아가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 아까 니즈 시절이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젊었을 때는 많이 먹어도 크게 이게 없었어요. 그 세트 포인트가 낮았기 때문에. 근데 장기간의 체중 증가로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트 포인트가 생겼어요. 이거를 신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다이어트에 체중이 잘 줄지 않는 이유가 이 바로 새롭게 생긴 세트 포인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있는데요. 제가 이건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이 지금쯤 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성과가 이루어졌고 어떤 분들은 너무 생각보다 빠지지 않아서 조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세트 포인트가 다 틀리고 상황이 다 틀리죠. 그래서 두 달에서 석 달
내 정도의 세트 포인트를 3kg씩 떨어뜨린다라고 보면 항상성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계단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정체되고, 떨어지고, 정체되고. 그래서 이 시간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체중보다는 체지방. 우리 눈바디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체지방은 별로 안 빠졌는데, 체중이 좀 빠지면서 되게 심리적으로 좀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체중보다는 체지방의 변화를 고민해야 되는 거는 다 잘 아실 겁니다. 체지방이 나쁜 이유가요. 체지방이 우리 몸에 장기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간이라든가 췌장이라든가 복부 내장에 지방이 달라붙으면서 그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체지방은 곧 염증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체지방 안에 독성 성분들이 지방으로 감싸서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듯이 비만 관리의 첫 걸음은 바로 해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해독이 선행이 되어졌을 때 다이어트는 굉장히 원활하게 될 수 있다. 비만은요, 내가 입으로 들어온 내 몸을 내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결국 잘못된 식생활 습관의 결과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을 빼고 예쁜 몸매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우리 좀 더 몸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방을 태울 때는 지방이 O2, 산소가 있어야지만 포도당으로 쓰인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요건 하나 팁인데요. 뱃살을 막는 방법은 허벅지 근육을 키워라. 스쿼터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 사진은 여러분들 똑같은 몸무게예요. 체지방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몸무게인데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붙으면서 더 아름다운 몸매로 되어 있는 비포 애프터의 몸입니다. 그만큼 체지방이 더 중요하다. 자, 해독 시 필요한 영양소를 잠깐 정리할 건데요. 해독 시 필요한 영양소, 우리가 해독할 때 영양소가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크게 네 가지 영양소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단백질. 단백질이 절대적으로 필요를 한대요. 왜냐하면 효소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이다. 효소, 물론 호르몬의 원료로도 쓰이고 우리 몸의 원료도 쓰지만 우리가 해독할 때 효소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이 효소의 원료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 플러스 프로세이프를 추천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특히 파워 칵테일에는 10가지, 10여 가지의 식물로부터 추출한 파이토케미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파워 칵테일을 먹는다라는 거는 별 볼 일 없는 반찬에 밥을 먹는데 거기에 더 다양한 반찬, 10여 가지의 정말 플러스해서 내가 굉장한 성찬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이거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 그 대신 라면을 먹으면서 파워 칵테일을 먹는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스토레이트, 액티바이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효소가 일을 할 때 조효소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메가3, 오메가3 또는 또 오메가3가 같이 들어있는 듀오 추천해 드리는데요. 왜 오메가3를 해독할 때 먹어야 되는가?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상피 조직의 기능을 잘 못하는 것들은 우리 몸에 스스로 죽게 만들어요. 이거를 아포토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해독할 때 더 왕성하게 세포 재생이 되는데 그때 새로운 세포가 재생할 때 새로운 세포막을 만들 때 필요한 게 인지질 원료로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산화 물질.
필요하죠. 해독 시 생기는 휘발성 물질, 해독할 때 내 몸에서 휘발성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억제하는데 항산화 물질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진짜. 그래서 젤 슈추를 정말 많이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제 건강협회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정말 독보적이다. 이런 항산화제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항산화제를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운동 후에 드시면 정말 좋을 조합이 있는데요. 운동 후에 리스토레이트 플러스 젤 슈추를 섞어서 드시는 걸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그 올바른 해독 비만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후속 관리인데요. 우리가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지금 식단들도 제가 봤는데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건데요. 아침에 식사를 거르지 마시고 물론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저, 젤 슈추, 단백질 그리고 계란, 뭐 요거트 충분히 좋습니다. 야채들. 그리고 두 번째 충분한 수분. 그리고 세 번째 체온을 조절하는 식품을 섭취한다. 뒤에 제가 그 레시피도 하나 공개해 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효소가 우리 몸에서 작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작용하는 우리 인체 온도가 37도에서 38도에 가장 잘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열 식품들, 카레, 생강, 마늘, 양파, 부추나 대파, 토마토, 샐러리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네 번째로 오늘 채팅방에 그 정나결 리더님이 올려주신 내용하고도 같아요. 표준 체중에 해당되는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너무 안 먹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계속 굶고 영양제만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제가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위로가 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급격한 칼로리 제한은 오히려 인체가 기아 상태로 보기 때문에 지방세포에 더 지방을 저장하는 오히려 부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지방도 너무 제로 콜레스테롤 이렇게 해서 벌크업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부작용이 뭐냐면요. 난임이라든가 무정자증도 나올 수 있고요. 생리장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필수 지방산을 계속 드셔주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워 칵테일에는요. 물론 식이섬유가 들어있지만 우리가 해독과 다이어트 할 때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야채를 요구를 하는데요. 익힌 채소를 좀 추천해 드려요. 익힌 채소를 통해 가지고 평균 뭐 총 2kg 정도 섭취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는데 충분한 포만감을 주고요. 독소들을 잡아서 밖으로 끄집어내주는 청소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장 연동 운동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비율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85대 15. 우리가 85대 15의 숫자는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식물과 동물, 그러니까 채소류, 이것도 85대 15의 비율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운동보다 중요한 게 식습관. 그럼 운동은 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습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운동은 사실 한계가 있죠. 그리고 항산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 그리고 장내 균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할 때 어떤 티를 먹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커피보다는요, 허블티, 허브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조이피2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체크업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가져야 할 생활 습관 한번 적어 보시고요. 2번, 내가 버려야 될 생활 습관 또한 적어 보시고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음식을 많이 드실까요? 각자 틀리시겠죠? 네 번째, 그 음식도 적어 보시고요. 네 번째, 몸에 좋지 않지만 자주 먹는 음식, 그리고 대체할 만한 음식을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록해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르게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건 넘기고요. 어, 해독에 대한 그 레시피 또 다이어트 후에 드시면 좋은 레시피 세 가지를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지을 건데요. 이 비트 스무디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굉장히 색깔 예쁘죠? 비트의 비테인이 지방간에는 정말 탁월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익힌 비트, 그리고 바나나, 잘 익은 바나나, 그리고 레몬 원액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추천해 드릴 건데, 정말 맛과 영양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젤시추입니다. 젤시추를 넣으면요, 너무너무 맛있어져요. 그래서, 비트의 비테인이 간 해독과 간의 세포 수리 재생을 도와주고 지방간에도 굉장히 탁월한 영향을 해줄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이눌린 그리고 그 올리고당 성분이 장 환경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레몬이 또 살균 역할, 또 해독 작용을 도와줍니다. 레시피대로 한번 꼭 추천해 드릴게요. 모르시면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채팅방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운 버섯 샐러리 레시피인데요. 표고, 느타리, 새송이 해바라기 씨유에 이렇게 볶아가지고 하는 내용인데요. 표고버섯이 칼로리가 거의 없는 식품으로 이상적인 다이어트 음식으로 굉장히 많이 드실 수 있고요. 또 풍부한 영양소, 밭에 나는 밭이 아니구나. 네, 소고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몸에 좋죠. 비타민, 무기질, 섬유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리인데요. 정말 먹고 나면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또 든든합니다. 100% 오리지널 카레 요리인데요. 여러분들 카레 요리하면 꼭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건 밥과 같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식사 대용이 됩니다. 닭가슴살에 토마토, 가지, 양파, 파프리카, 호박, 고구마, 또 마늘, 소금, 후추 들어가고요. 오뚜기 카레 들어가지 않습니다. 커리 파우더 오리지널 강황이 들어갑니다. 강황 들어가고요. 표고 우린 물에 해바라기 씨유를 사용하고 녹말가루 조금 넣어서 만들어 드시면요. 정말 한 끼 식사와 또 몸을 따뜻하게 데피면서 다이어트 후에 지속할 수 있는 힐링 푸드 추천해 드리고요. 제가 조금 한 30분 잡았는데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하시고 지속해서 이어서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윤아 리더님 감사합니다. 어, 권윤아 리더님과 조율해서 요 공개된 레시피들은 채팅